그들은 나를 보고 운이 좋았다고 말하곤 하지만 운만으로는 40년 동안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습관이 지켜주는 겁니다. 저는 이제 92세입니다. 아직도 운전을 하고 고통 없이 걷습니다. 지난 40년간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유전자가 좋은 거겠죠 라고 하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제가 매일 하는 일입니다. 매일같이 진실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건강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하지 않게 된 작은 선택들이 건강을 서서히 닳게 만듭니다. 움직임을 건너뛰는 순간, 얕은 호흡, 그리고 우리 몸이 여전히 좋아질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을 멈춘 순간 말이죠. 그러나 힘이 무심히 사라지듯 꾸준함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연구실이나 책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직접 살아보며 얻은 깨달음입니다. 의사들은 예전에 저에게 속도를 늦추라고 했지만 저는 제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저의 활력을 지탱해준 5가지 간단한 운동을 격렬한 운동이 아닌 근력, 집중력, 균형감, 평온함을 회복시킨 의도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체육관도 젊음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오직 지속기입니다. 첫 번째, 척추 깨우기 의식. 하루를 거꾸로 되돌리는 3분 아침 리셋.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이 세균이나 유전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92년 동안 살아오며 그리고 40년간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으며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그래서 제 발이 땅에 닿기 전 저는 제 몸에 꼭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는 살아있고 나는 네가 필요해. 매일 아침 저는 등을 침대에 대고 눈을 감은 채로 짧지만 중요한 순서를 시작합니다. 먼저 머리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립니다. 스트레칭이 아니라 목 주변 신경을 부드럽게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무릎을 가슴 쪽으로 가져오고 부드럽게 껴안으며 좌우로 살짝 흔듭니다. 마치 제 척추를 직접 안아주는 듯이요. 그런 다음 등을 매트리스에 내려놓고 더 정렬되고 깨어난 상태를 느낍니다. 서두르지 않고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오직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건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3분의 의식은 하루를 맞이하는 신경계의 반응을 다시 설계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등과 관절이 뻣뻣한 상태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억지로 몸을 세우면서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고 어지럼증이 몰려오죠. 그래서 깨어난 첫 1시간 안에 많은 낙상과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척추를 부드럽게 깨우면 몸 전체에 오늘도 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척추는 단순한 뼈 기둥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모든 신경이 지나가는 중앙 고속도로입니다. 이곳이 느려지면 균형, 소화, 사고력 모두가 느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척추는 힘보다 리듬을, 속도보다 주의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52세부터 이 순서를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습관이 아니라 의식이 되었죠.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척추를 부드럽게 움직이는 습관을 가진 노인들은 낙상 위험이 줄고 자세가 개선되며 하루 종일 정신이 더 맑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몸이 어떻게 느껴지는가입니다. 가벼움, 부드러움, 그리고 자기 몸과의 연결감. 예전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두려웠지만 이제는 고요하게 하루를 맞이합니다. 이 의식에는 힘도 유연성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의도만 필요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성과로 몰아붙일 때 존재를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 치유 행위입니다. 이 두 번째 매직 체어 루틴, 부엌을 떠나지 않고도 힘을 되찾아준 하루의 습관. 예전에는 힘이란 노력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땀, 강도 높은 훈련, 끝까지 버티는 의지. 하지만 60세를 지나면서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제 몸은 더 이상 강도 높은 운동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꾸준함에 반응했습니다. 이 변화를 가장 분명하게 깨달은 곳이 바로 우리가 매일 무심코 스쳐 지나치는 물건이었습니다. 부엌 의자. 나이가 들면서 저는 두려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바닥에서 일어나는 것도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이 들었습니다. 찬장을 열 때 어깨가 찌릿했고 한때 안정적이었던 허벅지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이 아니라 침식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힘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냄비를 꺼내려다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이 저를 깨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작은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부엌 의자에 앉아 두 발을 바닥에 단단히 붙이고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몇 초간 유지한 뒤 내립니다. 처음엔 몇 센티미터 올리는 것도 힘들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운동선수처럼 훈련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움직임에 존엄을 되찾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다리 동작이 끝나면 이번에는 팔을 앞으로 곧게 들어 올립니다. 천천히 통제하며 근육이 깨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무게도 서두름도 없이 오직 호흡과 주의 그리고 움직임.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지만 몇 주 만에 약이 주지 못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더 빨리 일어날 수 있었고 벽을 짚지 않아도 됐습니다. 장을 본 가방도 문제없이 들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몸을 믿을 수 있다는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그 의자는 더 이상 그냥 앉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독립성을 지켜주는 훈련장이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이런 움직임을 기능적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일상의 동작을 그대로 재현해 신경계를 예리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노인학 저널에 따르면 매일 의자에서 하는 다리팔 들기 운동은 하체 근력을 크게 개선하고 낙상 위험을 30% 이상 줄여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연구보다 생활이 증거였습니다. 이 루틴의 아름다움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이든 관절염이 있든 나이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든 서 있을 필요도 비싼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의자와 호흡과 그리고 시작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몸은 벌을 받듯 훈련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필요로 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근육에 속삭입니다. 너는 아직 쓸모가 있다. 팔을 천천히 올릴 때마다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우린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우린 여전히 살아있다. 세 번째, 내78 호흡법. 몸속 폭풍을 잠재우고 면역을 강화하는 단순한 리듬. 저는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약도 근육도 아닌 호흡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유자라는 것을. 누군가가 특정한 호흡 리듬이 혈압을 낮추고 집중력을 높이며 병을 막아줄 수 있다고 말했다면 예전에 저는 그저 웃고 흘려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68 새때 깊은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수면 부족이 아니라 더 무겁고 깊은 피로. 머리에 안개가 낀 듯했고 소화는 느려졌으며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 했지만 제 직감은 달랐습니다. 그때 우연히 478 호흡법을 접했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웃음이 날 정도였습니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멈춘 뒤 8초 동안 입술을 오므리고 천천히 내쉬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돈도 보조제도 땀 흘림도 필요 없는, 그래도 해보기로 했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앉아 눈을 감고 코로 4박자 들이마십니다. 부드럽게 숨을 멈춘 채 7초를 셉니다. 그리고 마치 오랫동안 참았던 한숨을 내쉬듯 8초 동안 천천히 뱉습니다. 그리고 다시 몇 번 반복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느려지고 가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긴장돼 있던 어깨가 내려갔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제 생각이 고요해졌다라는 겁니다. 그 고요함이 제 약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4번, 밤에 4번. 이 루틴을 매일 지켰습니다. 잠이 깊어졌고 소화가 좋아졌습니다. 면역력은 더 강해졌습니다. 독감철이나 혹독한 겨울에도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몸이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회복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됩니다. 478 호흡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합니다. 휴식, 소화, 회복을 담당하는 시스템이죠. 몸에 이제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몸은 방어에서 성장 모드로 전환됩니다. 코르티솔이 줄고 호르몬이 균형 잡히며 중요한 장기에 산소가 더 공급됩니다. 몸은 반응이 아니라 회복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호흡은 단순한 생리 현상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생각과 건강을 잇는 다리, 노화의 스트레스와 존재의 평온함을 연결하는 다리였습니다. 4번째 걷기, 약이 되는 시간, 힘과 정신, 그리고 시간을 되찾아준 15분의 의식. 예전에 저는 걷기를 단지 이동수단으로 여겼습니다. 목적지에 가기 위해 하는 것, 운동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닌. 하지만 65세가 되자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몸이 무겁게 느껴졌고 다리가 자주 아팠습니다. 마음까지 답답해지고 하루가 길어도 그 안에서 내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시간 속에서 사라져가는 듯이. 그때 돌아간 것이 너무나 단순해서 스스로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걷기. 하지만 헬스장에서가 아니라 음악도 없이 밖에서 오직 발걸음 소리와 호흡, 그리고 주변 세상과 함께. 처음엔 5분이 전부였습니다. 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것. 무릎이 삐걱거리고 등이 저항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15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칼로리를 태우려 걷는 게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기 위해서 걷고 있었습니다. 제 몸과의 연결감, 세상 속에서의 자리, 그리고 당당히 움직일 수 있는 권리. 시간이 흐르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자세가 펴졌고 발을 질질 끌지 않고 힘있게 내딛게 되었습니다. 소화가 좋아졌고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아침 햇빛 속에서 걷다 보면 그림자처럼 따라오던 걱정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냥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걷기를 과소평가합니다. 강도가 세지 않으면 효과도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특히 나이가 든 몸에는 몸을 소모시키는 운동이 아니라 존중하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의를 기울여 걷다 보면 단순히 근육을 쓰는 게 아니라 신경계를 재설정하고 림프를 순환시키며 뇌에 산소를 보내고 몸 전체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브리티시 스포츠 의학 저널 하루 20분의 걷기가 노인의 염증 수치를 현저히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스탠퍼드 연구에서는 야외 걷기가 실내 정자보다
창의적 사고와 인지 명료성을 훨씬 높인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이런 수치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걷고 나면 저는 다시 나로 돌아온다는 것. 비나 햇볕이나 하루도 거르지 않는 이유입니다. 엄격해서가 아니라 건너뛰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몸이 무거워지고 생각이 탁해지며 에너지가 꺼집니다. 하지만 걸은 뒤에는 마치 제 안에 숨겨진 열쇠를 돌린 것처럼 새로워집니다. 저는 항상 걸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이미 행복해서가 아니라 걷는 동안 웃으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 행동만으로도 혈압이 낮아지고 우리의 건강을 지휘하는 미주신경이 진정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몸, 마음, 생각이 막혀 있다고 느낀다면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마세요. 에너지가 스스로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문을 열고 발을 내디디고 몸이 원래 움직이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세요. 5. 손 열기 의식. 독립과 생명을 지켜주는 작고 조용한 움직임. 나이 들어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은 무릎이 아플 때도 귀가 둔해질 때도 아닙니다. 바로 손이 말을 듣지 않는 순간입니다. 병을 잡으려다 힘이 빠지고 수표를 쓰려다 펜이 떨리고 단추를 잠그려다 버벅거리는 순간. 그건 조용하지만 무거운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손은 한때 힘과 정밀함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제 느려지고 있어. 저는 74세에 이를 처음 느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이나 열쇠를 떨어뜨렸고 한 번은 집 문 앞에서 거의 갇힐 뻔했습니다. 처음엔 오늘 유난히 덤벙대네 하고 넘겼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조정력이 아니라 연결이었습니다. 손과 뇌가 예전처럼 하나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시작한 것이 아주 작고 아주 단순해서 누군가 보면 웃을 법한 동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숟가락이나 칫솔을 잡기 전에 손을 최대한 크게 벌립니다. 손가락 하나하나를 빗줄기처럼 길게 펼칩니다. 그리고 천천히 강하게 주먹을 쥡니다. 5초간 유지한 뒤 풀어줍니다. 10번 반복. 끝. 도구도 무게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의와 의도만 있으면 됩니다. 처음엔 정말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작은 동작이 무슨 차이를 만들겠나. 하지만 2주 만에 손끝의 따뜻함이 돌아왔습니다. 예전보다 혈액이 잘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반지가 더 이상 낄끈하지 않았고 글씨를 써도 손이 쥐나지 않았습니다. 장을 본 가방을 떨어뜨릴까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할 수 있다는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손은 단순한 사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율성을 확장시키는 도구입니다. 먹고 씻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창조하고 표현하며 연결합니다. 손이 약해지면 단순히 기능만이 아니라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연구에서도 이 점을 강조합니다. 노화와 신체활동 저널에 따르면 손 근육 강화 운동은 관절염 통증을 줄이고 잡는 힘과 안정성을 높이며 신경학적 연결까지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실제로 악력은 장수와 전반적 활력의 강력한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겐 데이터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손은 제 생명줄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매일 아침 5분이면 된다는 것. 아주 조용한 힘, 쉽게 무시되지만 독립을 지키는 힘. 반복되는 그 작은 동작 안에는 몸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나이가 내 자율성을 빼앗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선택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합니다. 잃을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지키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힘은 항상 크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속삭이기도 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 조용한 작은 것들의 힘. 90년이 넘는 인생을 돌아보며 저는 젊었을 때 누군가가 미리 알려주었으면 했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면 건강이 끝이 아닙니다. 단지 다른 형태의 힘이 시작되는 시점일 뿐입니다. 그 힘은 젊음이나 속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속성, 주의, 그리고 자기 몸에 대한 친절함에 기반합니다. 제가 나눈 5가지 습관, 즉 척추 깨우기 의식, 매직 체어 루틴, 478 호흡, 치유의 걷기, 그리고 손 열기 의식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화제를 모으거나 상을 받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박수보다 더 귀한 것을 주었습니다. 독립, 마음의 평화, 그리고 여전히 믿을 수 있는 몸. 60세 이후의 건강은 더 많이 하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덜 하지만 의도적으로 하는 것에서 옵니다. 운동선수처럼 훈련할 필요도, 수도승처럼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몇 분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한 번의 폭발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조용한 반복 속에서 회복됩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며 이미 늦었나 라고 생각한다면 부드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숨 쉬고 있는 한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매번 숨을 들이쉴 때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매일 아침이 새로운 초대장입니다. 저는 젊어서 이 습관들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여기저기 아프고 느려지기 시작한 60대에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점이 가장 중요한 때였습니다. 물론 하기 싫은 날도 있습니다. 몸이 저항하고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날도 있죠.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십시오. 진짜 보상은 육체적 변화만이 아닙니다. 정서적이고 심지어 영적인 것입니다. 몸을 돌보는 것은 몸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넌 아직 소중하다. 나는 널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메시지가 사람을 바꿉니다. 허리를 펴게 하고 숨을 깊게 하며 당당하게 움직이게 합니다. 미래의 세월이 덜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순히 나이 드는 것이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긴 세월을 살아온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렇습니다. 동기부여를 기다리지 마세요. 완벽한 계획이나 좋은 장비를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발목을 돌리세요. 의자에 앉아 등을 펴고 다리를 목적 있게 들어 올리세요. 호흡의 리듬을 두고 걸음을 의식하며 걷고 그리고 원하는 하루와 원하는 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세요. 기억하세요. 몸에 주는 매 순간의 관심은 쇠퇴에 맞서는 저항입니다. 우리는 나이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활력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다음 걸음을 내디디세요. 내일도 다시 시작하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하는 건 단지 삶에 몇 년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들 속에 삶을 더하는 것입니다.